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최근에 달러가 생각보다 힘이 없습니다. 작년 말 대선 이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을 또다시 위대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달러 강세가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그렇지만 그 이후 이러한 기대감이 너무 과도했었는지 달러는 다시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러한 하락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상호 관세 부과라는 큰 이벤트가 있었죠. 이때 다른 나라로부터 관세라는 추가적인 세금 유입을 거둠으로써 또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고자 했지만 이게 뜻대로 되지 않았고 90일간 관세 유예를 발표하면서 무언가 애매해졌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스라엘-이란 전쟁이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발생하면서 달러가 급격한 강세를 보이곤 하는데요. 최근에 전쟁이라는 이벤트가 달러의 추가적인 약세를 막아주는 것 같긴 하지만 달러를 강세로 전환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만큼 달러가 하락하고자 하는 힘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겠습니다. 2018년 과거 트럼프가 미중 무역 전쟁을 시작한 이후 달러가 지속적인 강세를 보여줬었던 것과 비교하면 지금의 달러 약세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는 무역 전쟁을 중국과 집중적으로 펼쳤고 이때는 관세 유예 같은 것을 하지 않고 보복 관세를 그때그때 때리면서 관세 수입을 늘렸었죠. 그리고 여기에 감세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였고 보험적인 금리 인하까지 나오면서 미국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 달러 강세와 함께 미국 증시의 상승이 함께 나왔었던 시기였습니다. 지금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4월 달에 트럼프는 본인의 SNS에 비관세 부정행위 8가지 유형을 올렸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환율 조작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화폐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춤으로써 무역 흑자를 쌓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미국은 그동안 달러 강세라는 독박을 쓰면서 무역 적자만 쌓아뒀던 것이고요. 앞으로 이것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트럼프는 지금까지 달러 약세를 선호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트럼프는 적당한 달러 약세를 원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달러가 추세적으로 하락해 버리다가 혹시나 달러 패권을 빼앗길 수 있으니 과도한 달러 약세 혹은 추세적인 달러 약세까지 원하는 것은 아닐 거라 봅니다. 최근에 외면받는 달러 무역업체들 유로 위안으로 줘. 이런 헤드라인에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요즘에 각국의 수출업체가 미국 수입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달러보다 유로와 위안화, 페소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달러가 불안하니 다들 자기 나라 통화로 결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미국의 어떤 목재 업체는 유럽산 목재 수입 대금 결제를 위해 달러를 유로로 환전해서 지불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미국의 가정용품 소매 업체는 중국의 수출 업체와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여 위안화로 결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사례는 극소수겠죠. 그렇지만 이런 사례가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불편한 상황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는 다들 달러 이외의 화폐로 무역을 한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이런 사례가 하나둘씩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탈달러 현상은 각국의 중앙은행에서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이 변화의 순간은 유럽의 기회다. 글로벌 유로의 순간이다라는 강조를 했고요. 중국의 인민은행장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향후 글로벌 통화 시스템이 몇몇의 주권 통화가 공존, 경쟁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진화해 갈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 중국은 과거와 달리 중국만의 패권을 주장하진 않고요. 일단 중국은 달러 패권을 먼저 끄집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위안화, 유로의 동맹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의 준비자산 비율을 봐도 회색으로 표기된 달러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노란색으로 표기된 금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나요? 그만큼 과거 대비 달러의 위상이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미국 국채를 보유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줄어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기사 2개의 헤드라인을 보면 외국 투자자들의 미국 국채 수요에 균열이 생겼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외국인의 미국 국채 보유가 견조하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외국인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팔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정부가 새롭게 발행하는 국채를 매수하는 데에는 주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미국 국채의 3분의 1을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매도하면 그들은 심각한 손해를 안고 매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들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매도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국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국채를 살 때에는 굳이 내가 이것을 사야 할까? 다른 좋은 것이 없을까? 이렇게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곤란하죠. 미국은 항상 국채를 찍어내고 이러한 국채를 외국인이 사줘야 이를 기반으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미국 국채에 대한 신규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미국의 성장 역시 생각보다 강하게 나오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들고 나온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미 국채 수요도 늘어난다는 보고서가 있는데요.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미 국채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이로 인하여 경기를 다시 부흥시켜서 킹과 달러의 시대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인기가 많은 서클에서 발행한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이러한 암호화폐를 사기 위해서는 그냥 달러를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달러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꾼 이후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여 암호화폐를 사야만 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암호화폐를 팔고 이것을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를 팔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먼저 받고 이것을 다시 달러로 환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암호화폐 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입장권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암호화폐 거래를 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달러 송금을 위해서 송금 수수료가 저렴하고 송금 속도가 빠른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꾼 이후 이것을 통해서 송금을 할 수도 있고요. 암호화폐 매매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플랫폼 안에서 물건 구입을 위해서도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롭게 등장하는 화폐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이득이지 않을까요? 가만히 앉아서 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달러를 가져다가 자기한테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달러를 가지고 다른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해줘서 이자를 받아 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완전 꿀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조건을 미국에서 요즘에 까다롭게 만들어줬습니다.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관한 지니어스 법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100% 지급 준비금을 보유해야 하고 매월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즉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 1달러당 반드시 1달러에 해당하는 현금, 미국 단기채, 은행의 예금 등 안전자산을 100% 보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서클이 USDC를 추가적으로 발행하기 위해서는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에 해당되는 달러 자산을 매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법안이 미국 국채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JP 모건에서도 JPMD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고요. 아마존과 월마트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을 정리한 것입니다. 흔히 말해서 헤드라인 CPI라고 합니다. 과거 2019년 연준은 보험적으로 금리를 3번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2.5%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미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2%대에서 떨어지고 있지 않죠. 그리고 몇몇 보고서에 따르면 가만히 있으면 연말에 미국의 물가가 3.3%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연준은 금리를 내리기가 쉽진 않겠죠. 이미 3.3%까지 물가가 오른다고 예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기준금리를 조금 더 내려준다면 연말에 미국의 물가가 3.3%가 아닌 3.5%, 4%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연준을 통해서 무언가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시킨다? 이것은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새로운 활로를 뚫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국채를 조금 더 많이 발행하고 이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 지니어스 법안은 상원을 통과했을 뿐입니다. 만약에 해당 법안이 대통령의 승인까지 완전히 받게 되면 미국의 경제가 조금 더 살아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미국 증시에 하락을 불러올 만한 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은 제가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